롱게비티 5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영규 사장님이 스페셜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제 98학번이고요. 창원의 아름다운 피부과를 개원했고요. 개원한 지는 14년 정도 됐고, 기능약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피부 진료를 동시에 하고 있고, 피부 질환도 보고 미용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불경 학술 이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능약회도, 대한피부기능약회도 학술위원을 하고 있고, 주로 주 관심사는 항노 아파트랑 그리고 아토피 쪽도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어서 피부 항노화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부 전문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이제 비전문가가 네 사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피부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먼저 하나씩 물어보기로 했거든요. 답변은 오늘 전문가 두 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피부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살면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운동선수, 저는 이제 배구 선수 출신이고, 저희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런 선수들은 만약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 추가해서 저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땀이 많이 나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모공이 점점 커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은 모공이 더 넓어지는지도 좀 추가로 궁금합니다. 제가 우선 얘기를 드리면, 아까 운동선수들이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백질 보충제가 점토로 시그널을 올려버리니까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식단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립니다. 너무 기름진 거나 달달한 거 요즘 많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단백질 보충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도록 하고, 그리고 여성분들 요가하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모공이 늘어나는 가장 첫 번째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음식도 중요한데요. 주변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 과도하게 더운 온도에 노출되면 당연히 모공이 늘어나겠죠. 두 번째는 그 비비나 쿠션을 바르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모공을 더 잘 막게 되기 때문에 비비나 쿠션을 운동하기 전에는 비비나 쿠션을 하지 않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세안법이 중요해서 요즘 여성분들이 약간 과도하게 각질층을 손상시키는 세안제를 많이 쓰고 계셔서 손상시키지 않는 세안제로 이제 교정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화장하고 운동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런데 또 논문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화장하고 운동하면 모공이 더 늘어난다고 돼 있죠. 혜령사님도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운동선수들 병원에 자주 오기가 좀 힘들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약 처방하는 게 제일 기본 치료가 되겠고요. 단백질 보충제나 여러 가지로 그런 운동할 때 먹는 제품들이 좀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악화를 시키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근데 또 그게 어린 친구들한테 단백질 보충제 먹지 마라고 할 수는 또 없어서 그냥 이런 요인들이 좀 악화를 시키는 게 있다라고 그냥 저는 설명을 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세안이랑 보습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교정해주는 거, 그리고 그래도 병원에 올 수 있는 때에는 레이저라든지 약출이라든지 그런 것들 사용해서 이제 그때 좀 관리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도. 근데 여드름이라는 거는 어떻게 딱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 혹은 한 번 병원에 내어내서 좋아지게 만들건 치료를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을 많이 해서 모공이 늘어난다라고, 사실 그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모공을 늘어나게 한다는 증거는 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한 상태로 땀을 흘리거나 아니면 이제 땀과 더불어서 이제 피지 분비가 좀 늘어나게 되면 그거는 모공을 좀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피지 분비를 조절을 해주는 게 제일 필요하고, 올바른 클렌징과 보습 습관 이런 것들이 제일 관리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환 원장님도 한번 궁금한 거. 운동선수들이 유독 운동을 하면 몸은 몸짱이 되잖아요. 근데 유독 얼굴은 나이가 들어 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 실내 운동하는 사람과 실내 운동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긴 해요. 햇볕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실내에서 바디빌더를 위해서 피트니스 하더라도
근육이 짱짱하니까 몸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나 피부를 보면 되게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데 얼굴은 되게 늙어 보이거나 예를 들면 지방이 빠지니까 얼굴은 나이가 들어 보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으면 생명을 단축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해서 오래 산다라는 건 이미 밝혀졌듯이 그 이제 실험 자체가 나이 같거든요. 좀 반대적인 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난이도가 높은 질문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제가 느끼기에 좀 뭔가 운동을 많이 하면서 얼굴에 노화가 급격하게 온다거나 이거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좀 관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너무 이렇게 하나 스트레스가 심하게 갑작스럽게 이제 식단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뭐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회 직전에 거의 수분 제한도 엄청 심하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보다 이거는 조금 이제 억제하고 식단이나 이런 게 다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돌아오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크로닉하게는 햇빛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가 이제 그냥 평균적인 그룹보다 조금 더 일찍이 되어 보이는지 안 되어 보이는지 양 운동이랑 조금 연관이 된다고 이렇게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여기 현역 엘리트 운동선수의 안수 선생님 보시기에 운동선수들이 좀 더 노안이 많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선수 생활을 10년 넘게 해봤지만 일단 너무 자주 씻어서 저희는 일단 하루에 기본적으로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운동을 하면 4번의 샤워를 하고요. 샤워를 네, 그렇죠. 이제 뭐 새벽 운동하고 샤워해야 되고, 그럼 이제 샤워 너무 많이 씻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배구야 이제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선크림을 바르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아까 황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 선수나 이제 야구부나 이런 애들은 엄청나게 많은 선크림을 바르고 나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별로 분명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좀 실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사실 햇빛을 받을 일은 크게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로 어떤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가, 피부과에 가면 장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들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좀 궁금해가지고 피부를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어떻게 잘 나이가 들어도 늙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냐, 아니면 그걸 조금 돌릴 수 있느냐. 돌릴 때 또 너무 60대인데 20대처럼 팽팽하게 만드는 게 과연 젊어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저희 비전문가들끼리 조금 나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딴 거는 좀 텀이 짧은 거 같고, 그래서 이게 얼굴에다 주로 열을 끼워서 이제 콜라겐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들의 원리하고 이런 게 피부를 진짜 젊게 만들어주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좀 자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냥 그 써마지 부분이 이제 모노폴라 RF니까, 그러니까 모노폴라 RF랑 이제 하이프는 이제 둘 다 이제 C샵 리스판스라고 이제 히팅을 줘서 열충격 단백질을 만들어서 콜라겐 재생을 하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가 다 검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으면 C샵 반응이 한 6개월, 8개월 이상 되고, 그 하이프도 포커스 도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증명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게 너무 과도하면 안 좋아서, 원래 이전 환경이 안 좋고 수분도 많이 빠져 있고 뭐 콜라겐을 히알루론산도 다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포커스드한 하이프 같은 걸 너무 찢어주면 그게 안에서 건조해지고, 그게 너무 어드이전 되듯이 돼버리면 피부 얇은 사람들은 베시스가 되니까 인 자체가 파이브로틱하게 잘 가는 힘을 가진 환자는 기간을 늘려줘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수분도 있고 다 팽팽하게 어느 정도 지방도 있고 스템셀도 좋다면은 그거를 지방도 풍부하다면 컨트롤을 위해서 하이프도 6개월 만에 해도 될 텐데, 모노폴라 하이프는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하이프는 뭉툭하게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포커스된 부분들이 결국 안에서 다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슈링키지가 너무 돼버리면 그거는 노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노폴라 하이프는 그냥 디퓨즈하게 나가면서 중간 진피랑 하방 진피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데, 섬유 중격 같은 데를 같이 보강해 주니까 접근하면 좋고, 모노폴라 RF는 또
콜라겐 재생도 만들어서 좋지만 약간 색소도 좋아지게 하는 면이 있고요. 하이프는 확실히 열을 올려서 47 같은 걸 만들어서 콜라겐을 3개월, 6개월 충분히 증가시키는데 좋은데 결국 도트화된 거라는 거. 근데 디퓨즈하게 건강하게 피부를 만들 때는 모노폴라 RF 개념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노폴라 RF를 더 선호하고 하이프 같은 울세라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 정도만 하는데 도트가 좀 약하고 하면 슈링크는 좀 자주 해도 되죠.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 그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서머지나 이렇게 논문들을 제가 메타블록 같은 것을 다 찾아봐도 1회 하고 나서 이제 얼마 가는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12개월 때 이제 사람인 경우에요. 동물 실험이나 이런 세포 실험 말고. 근데 이거 반복해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 같은 거는 아직 페이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너무나 일상적으로 연애 한 번씩 울세라 적극하듯이 가서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페이퍼가 하나도 없다는 게 상당히 그게 과연 10년을 만약에 10번을 울세라를 받은 다음에 피부에서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자기 생체 나이보다 젊어졌을지 나이가 들었을지는 아직은 페이퍼가 없는데 이영재 선생님 생각에는 젊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 울세라 써마지만 하시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섬유화를 유도하거나 콜라겐을 만드는 걸 유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스킨부츠를 너무 자주 맞았다든지 앉았을 때 피부가 부드럽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다면은 이 스티프하게 되면은 과도한 콜라겐이 파이브로시스로 가는 시그널을 줘버리는 상태로 되니까 이걸 어떤 환자는 매년 울세라를 해도 좋을 거고 어떤 환자는 이미 기본적으로 스컬트라 했던 얼굴이 단단하신 분들은 울세라 하면 안 되겠죠. 더 단단해지니까. 노화라는 게 단단해지는 건데 스티프해지는 건 노화인데 스티프하게 계속 만들어버리면 더 노화가 되는 거니까 더 쪼그라들고 되는 거니까 콜라겐 덴시티가 너무 높은 분들은 오히려 풀어주는 스킨 부스터나 풍산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울세라, 써마지 이런 큰 돈을 꾸준하게 피부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울세라, 써마지만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평소에 피부 관리에도 당연히 신경을 평균적인 분들보다 더 쓰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중간 주사제들 같은 거 뭐 리쥬랑 유즈멜코라든지 주베르니탄 뭐 이런 것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딱 얘네 이펙트만 따로 떼서 좀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10년 후에 팔로우업 데이터 이거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분석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울세라, 소마지를 반복해서 받는 게 피부에 더 노화를 촉진할 거냐, 더 젊은 피부로 유지하는 도움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답을 내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저의 경험담은 그렇게 피부에 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평균적인 분들도 높고 많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몇 개의 케이스기는 하고 당연히 유전적인 거 우리 부모님이 뭘 물려줬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딱 욕습니다라고 피부가 더 좋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미 열이 많이 들어갔는데 환자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요새 좋은 뭐 소프웨이브 같은 것들은 겉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또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환자분들이 좀 인지는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다른 기계를 맞았으니까 복합해서 해도 된다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이름은 달라도 아무튼 다 열어주는 것들이다 그런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기초 미용 연구회라는 데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듀비압슬인가 그런 것들이 다 진피층을 좀 하체에서 이제 진피층만 분리한 다음에 그거를 얼린 다음에 깨가지고 마이크로나이즈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파티큘레이트드라고 하는데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물에다 섞어서 넣어주는 그런 시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영기 원장님부터 한번 요새 대세인이라 그러면 한번 시술 경험이랑 환자분들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아직은 안 쓰고 있거든요. 피부과 의사들이 조금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주베록을 통해서 경험한 것도 있지만은 한 2년 정도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너무 시그널이 복합적으로 많은 거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면 콜라겐, 엘라스틴 없지만 아니면 이런 게 아니고 피부와 지방층을 분리해서 탈세포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를 한꺼번에 주니까 그 사람의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복잡한 콜라겐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게 어떤 메트리카인이라는 시그널이 얼마나 광폭하게 나올지 아니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회복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날 거고 국소적으로는 조금 치면상도 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아직은 다 해결되지 않은 면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보는 의사와 또 이거를 일부 원장님들 아주 과도하게 많이 하고 저는 벌써 얼굴에 한 3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본인은 하도 하트들한테 많이 안 하시고 그게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서 저도 한 1년밖에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들이 근데 너무 웹 데이터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저는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플라메이징도 다 줄이고 모든 노화 시그널 다 막아버리니까 이게 데이터들이 요즘 나온 데이터가 특히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리토만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 이거를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경험이 한국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경험이 아주 많은 거는 아니야. 이제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좀 새로운 제품이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제 얼굴을 받아보고 환자들한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가르치실 더 많이 하신 선생님들과 경험을 공유해보고 하면 또 압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생명보다 주베룩이라든지 리쥬란 같은 것들보다는 고점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압도적으로 좀 좋다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냥 원리를 설명해봐도 충분히 그럴 만해서요. 그러니까 또 바늘로 얼굴만 뚫어줘도 마이크로니드 말할 뻔했던 거죠. 범인 시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당연히 콜라겐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넣어주는데 식염수에 대비해서 리쥬란이라든지 얼마나 더 부가적인 효과를 주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는 있는데 어떻게 요즘에 대대는 일단 생각보다 너무 좀 비싸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 제법 많이 쓰고 있어서 대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학문인 것 같고 피부는 매일 보니까요. 우리가 간이나 이런 거는 막 망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망가지는지 눈에 안 보이는데 피부는 바로바로 보이니까 피부를 열심히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항노화의 그런 길이 열릴까는 그걸 마무리 멘트로 하면서요.